이비학원에서 토익부터 자소서, 면접까지 도움을 받아 연세대학교 EIC에 최초 합한 김입니다. 다른 여러 대학도 합격했으나 여기에는 연대 면접 위주로 내용을 적겠습니다. 미국에서 4년 반 정도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입시가 어렵다는 명성을 자자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국에선 학교 내신 성적을 위해 최선으로 공부했지만 전세계 공인 영어 시험인 토익 점수를 잘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쌤의 문법 총정리 책인 OHS 그래머과 JP쌤의 프리퀀틀리 테스티드 보케뷸러리 단어책으로 2주 만에 100점을 올려 900점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학생의 능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비학원의 특유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업들,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은 제 실력이 빠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입시하는 동안의 불안함과 걱정은 선생님들의 격려와 용기로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넣을 대학을 선정할 때 이러한 자신감 덕분에 높은 목표의식을 갖게 되어 의연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검토를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제 장점과 관심 있는 분야를 살리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 연습부터 PQ, 영어 한국어 답변 준비를 많이 하며 선생님들의 방대한 배경 지식을 담은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시사 면접 수업들은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면접을 넘어서서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지식들과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 문제들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특유의 대처 능력과 순발력 또한 수많은 연습을 통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수업 시간에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서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태도로 면접에 임했는지 영상으로 면접 연습, 영상 녹화본을 보면서 제 자세와 말투를 고쳐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주제부터 이야기거리를 제시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 이비학원의 15년이 넘는 데이터들과 방대한 자료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 가기 전에 선배님이 오셔서 조언을 해주시고 저 또한 학원에 올라온 합격 후기를 읽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나오자고 다짐했습니다. 자신감과 실력이 쌓인 채로 면접장에 가니 떨리지 않았고 오쌤의 말처럼 10분 동안 면접에 적합한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중간 번호대였지만 2-3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학원에서 준비해주셨던 최근 면접 핵심 자료와 이비학원에서 이미 준비했던 답변들을 복습하며 휴식도 취했습니다. 평소에 학원에서 준비했듯이 두 영어 지문에 각각 2질문씩 해서 4가지 질문들을 20분 동안 준비해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필기가 가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서 면접장에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교수님들을 마주했습니다. 골라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 준비가 되어서 모든 질문에 제 의견을 답해드렸습니다. 적성 질문은 영어로, 인성 질문은 한국어로 답변 드렸습니다. 섞어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실제 면접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작년에 시작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나라 간의 입장들과 대처가 나와 있었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에 따른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 대비되는 조치에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책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뉴스와 미디어에서 본 영국이 취한 조치들과 프랑스가 취한 행동, 총리와 대표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나라의 입장과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와 배경, 국민의식을 말했고 코로나에 대한 예방책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으니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반발과 반대 시위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보건과 사람의 생명을 제일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인 사람들이나 보건당국에 치우쳐진 의견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국민의식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교육과 개인의 의견에 대한 확신과 표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으로는 지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자발성과 진취성, 도전과 실행 능력 등에 대해서 간략히 이미지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호스트 가족들과 살면서 배려들과 이해관계, 양로원 방문, 학교 보조를 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질문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버스를 멈추면서까지 마스크를 쓰게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 또한 그런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마스크 자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휘둘려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해로부터 나오는 뚜렷한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는 두 개의 다른 지문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소지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운전사고 1명과 5명이 있는 선로길을 마주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JP쌤이 집어준 부분으로 책도 읽어봤으며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공리주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문의 상황에서 저는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길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도덕의 기준점에 달려있는데 그 한 사람의 지위가 5명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명의 가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5명의 가능성과 이익을 더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두 번째 소지문은 무인 자동차를 생산할 때 운전자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변인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차 운전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닌 차는 생산 욕구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운전사의 안전을 먼저 한 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지문의 두 소지문을 정리시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공리주의를 택하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운전자 하나를 살리는 답이 나왔던 두 가지 답변이 달랐던 이유는 가치 중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지문에서 이익이라는 이유가 없었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소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에 더 도덕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첫 번째 소지문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이상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생각할 시간 또한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소지문과 같은 내용은 현실에 더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언제든 내가 차에 타고 있을 수 있으니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차들이 운전사들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결국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차는 운전자를 우선시하고 어느 차는 보행자들을 우선시하면 안 되고 통일성 있게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시간이 12분 남았었는지 PQ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제 관심사와 활동을 말했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동아시아국제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것들, 수업이나 동아리, 학교 활동 등을 이유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은 당황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떨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0분 동안의 잠깐의 필름 같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보기 전 충분한 시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철학과 사회문제의 이론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쓰고 정리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떨릴 텐데 마음을 다잡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편하게 말하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나 개념을 나열하기보단 자기가 이해한 것들, 꼭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면 후회 없게 면접장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를 알맞은 방면으로 많이 하셨고 확신이 서 있다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입시학원이 있었기에 현재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대학 입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입시학원을 만나 앞으로 국제학부가 제공하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과에 합격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무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입시학원을 다니실 학생분들께 용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시와 함께 열심히 한다면 빠르게 최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입시학원에서 열정적인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